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예 무슨 예 잘 들리죠?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고 씨 같은 공식 요것들을 배웠죠. 그쵸? 그리고 인제 음 오늘은 사실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 비탄성 자굴인데요. 사실은 인제 비탄성 자굴에 대해서는 어 이 재료학에서는 아주 쪼끔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어떤 수식적인 그런 풀이보다는 개념적인 설명만 쪼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비탄성 자고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은 저도 뭐 가볍게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선체 구조 역학이란 그 4 학년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좀 더 상세한 것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탄성 자굴까지 다뤄야 "기둥의 자굴을 제대로 다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 탄성 자굴만 다뤘는데 탄성 자굴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뭐 간단히 인제 비탄성 자굴이 인제 뭐냐에 대해서 쪼끔만 설명을 드리면 탄성 자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굴이 일어날 때 그 단면이 잠시만요. 단면이 이게 완전 탄성일 때 비탄성 자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특히 인제 굉장히 슬렌더한 그런 긴 기둥 같은 경우는 탄성 상태에서 자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인제 탄성 자굴이기 때문에 힘이 제어가 되면 이제 힘이 인제 언로딩이 되면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 자 같은 거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탄성 자굴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 길고 제어가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중간 기둥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인제 비탄성 자굴이라는 건데 비탄성 자굴은 뭐냐면은 인제 중간 정도의 기둥인 경우는 어 이 어느 정도 힘을 줘서 탄 자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굴이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초기 처짐이 있거나 아니면 잔류응력이 있거나 이랬을 때 힘을 주게 되면 부분적으로 소성이 발생합니다. 소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스티프니스 강성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소성이 발생한 데는 그 단면에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면이 원래 인제 중간 기둥 같은 경우는 단면에 인제 I가 좀 큽니다. I가 좀 크고 슬렌더니스가 인제 좀 작기 때문에 좀 이제 단면이 좀 에어리어가 좀 널찍하고 I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이유로서 인제 부분적으로 소성이 일어나서 그 단면이 인제 일종의 일부만 남는 겁니다. 일부만 어떤 탄성을 갖는 그런 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인제 이 I라는 값이 작아지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자굴이 일어날 때 단면이 부분적으로 소성이 일어나는 경우 고런 걸 이제 비탄성 자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인제 9 강이 되겠는데요. 이게 인제 우리가 진동론의 첫 번째 챕터가 됩니다. 뭐 인트로덕션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진동에 대한 인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 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재료 진동학. 음 죄송합니다. 이게 인제 그전에 제목이 지금 재료 진동학이었는데 요게 인제 구조 진동학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진동하고 구조하고 인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진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댐프드 뭐 언댐프드 해 가지고 프리, 포스드 바이브레이션 해서 사실은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진동론의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거의 공수 때 배운 것들을 다시 거의 재탕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뭐 그렇게 그 부분이 어렵지 않고요.
또 이렇게 물리랑 엮어서 배우니까 좀 재밌게 아마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첫 부분은 사실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요. 이제 뒷부분이 실제로 인제 진짜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서 인제 우리가 가장 배울 때 우리가 인제 이런 스프링하고 그다음 뭐 댐핑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아 이렇게 해서 인제 매스하고 K 뭐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제 진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여기서 사실은 이 K에 해당하는 거 일단 구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하면 뭐 뒤에 인제 다시 나오겠지만 결국 이런 빔을 간단한 빔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빔이고 요게 이제 매스가 이렇게 되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힘을 주면 요게 인제 이렇게 휘었다가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때 이 진동을 할 때 여기에 인제 이게 어 요 굽힘 강성 있죠? 요 굽힘 강성 즉 EI에 비례한 요 굽힘 강성에 따라서 결국 이 진동의 어떤 주기라든지 진동 특성이 인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물의 어떤 그 강성이라는 게 결국 요 스티프니스 즉 그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인제 뭐 사실은 인제 우리가 배우기 쉽게 이렇게 진동 따로 뭐 스프링 따로 매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 어떤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스하고 또는 그 스프링 상수하고 이게 다 이제 엮여져 있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댐핑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게 인제 어떤 이런 기둥이 어떤 힘을 줘서 인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멈추죠. 그쵸? 멈추는 건 뭐가요? 그게 인제 댐핑이 있기 때문에 그 진폭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인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제 댐핑은 사실 우리가 스트럭처럴 댐핑이라고 해서 인제 구조 댐핑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조가 휘면서 진동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제 입자들 간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열이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어떤 진동에 의한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 그 열 에너지로 솟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매스하고 그 안에 스프링 상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 댐핑 상수 이런 것들이 다 인제 믹스업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제 특히 이 강성 또 이 스프링 상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운 그런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인제 어떤 구조물의 진동에 대해서는 인제 차차 뒤에 한 4 장 3 장, 4 장, 5장 고런 뒤에서 인제 뒤에서 배우는 거고요. 사실은 그때까지 잘 유지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초반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인제 간단히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빨리빨리 보시면 되고요. 결국 진짜는 인제 뒤에 한 4 장, 5 장, 6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반에 진입 빼지 마시고요. 쪼끔 잘 힘 조절하셨다가 뒷부분을 잘 공부를 하셔서 이해를 해 두셔야지 사실 인제 '진동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제 이 조선에서도 진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배가 인제 배가 인제 접수 진동이라고 하는데 인제 배가 인제 물 위에 있어서 배가 인제 어떤 이런 S자 형태의 어떤 진동도 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거는 배의 이제 글로벌 진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같은 거 있잖아요, 뒤쪽에. 뒤쪽에 인제 프로펠러가 돌면서 인제 프로펠러가 돌면서 잠시만요. 예. 프로펠러가 인제 뒤쪽에 돌면서 그다음에 인제 요 프로펠러에 의해서 이 샤프트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이런 진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떤 엔진 같은 경우 있죠. 이제 뒤에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 같은 게 인제 결국 다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동이 기진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컬하게 이 근처에 그 엔진 밑에 서포트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하게 되면 뭐 거기가 인제 피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계속 그분이 불을 떨다 보면. 그럼 여러 가지 인제 어떤 기계적인 결함도 기능적인 어떤 인제 결함도 야기를 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손상도 유발할 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진동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인제 진동으로부터 인제 또 소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해양 구조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톱 사이드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비들을 그냥 데크에 올려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밑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그 밑에 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구조들이 잘 설계가 돼야지 이게 공진을 회피를 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진동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장은 뭐 간단히 그냥 몸풀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introduction, harmonic motion, periodic motion, vibration terminology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이브레이션 요거는 우리가 오스실레로티토리 모션 뭐 이것도 결국 진동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아, 그리고 이제 모든 바디는 그 매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진동을 할 수 있는 일라스티시티, 이제 탄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엔지니어링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그의 어떤 진동적인 거동을 이제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진동은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요. 먼저 요게 이제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 요거는 그 우리가 그 리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중첩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를 말하고요. 난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진동의 앰플리튜드가 커지면서 모든 게 이제 비선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프링 상수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어 우리가 댐핑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에 인제 비례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인제 진폭이 커지면 요 스프링 포스가 뭐 이 x에 비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댐핑 포스가 이 속도에 비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리 바이브레이션 이런 거는 인제 매력이 없는 거고요. 매력이 없는 경우는 인제 요게 진동을 할때 고유 진동수에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인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forced vibration 같은 경우는 인제 external force가 어떤 진동수를 자체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거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 헤르츠다. 2 헤르츠로 어떤 external force가 반복이 된다. 그럼 어떤 구조물도 2 헤르츠로 인제 떨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그 외력의 어떤 주파수대로 구조물이 떨게 되는데 그때 인제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고유 진동수하고 그게 인제 어떤 그 공진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고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댐핑을 실제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컨티니어스 일라스틱 모션 같은 경우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무한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인제 줄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인제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이거의 이제 변형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인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줄여서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점으로 이거의 변형을 간단히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DOF를 좀 줄이고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기존에는 1D, 즉 이런 스프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1D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인제 우리가 풀어야 되 뭐 이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인제 사실은 실제로 실제 인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구조물의 진동이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이 되고 요걸 말씀드렸듯이 한 6장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마지막 단계에 인제 배우게 됩니다. 자, 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기본이죠. 그쵸?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타우가 결국은 주기가 되는 거고 프리퀀시는 그거의 역수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하모닉 모션, 이게 인제 조화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요렇게 인제 하모닉 모션 같은 경우는 요게 인제 원운동 형태를 하게 됩니다. 즉 인제 이 점이 어떤 점이 인제 이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각속도를 가지고 이 원을 이렇게 쭉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y 값, 즉 아니
여기가 이제 x 값이 되겠네요. 즉 이제 이 수직한 값이 이제 결국은 따져 보면 이런 사인파를 그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모닉 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뭐 A는 앰플리튜드고 이제 여기서 오메가가 이제 서큘러 프리퀀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F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이제 헤르츠로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파이를 곱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요 서큘러 프리퀀시는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F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제 헤르츠로 우리가 보통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1 초에 몇 번 그 하모닉 모션이 반복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5 헤르츠다 뭐 그러면은 1 초에 이게 5 번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RPM으로 그쵸. 예. 그런데 인제 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1 초에 인제 몇 라디안을 돌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즉 이게 인제 1 헤르츠다라고 하면 우리가 1 초에 인제 한 번 반복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서큘러 프리퀀시는 인제 그 한 번이 도는 게 결국은 한 바퀴를 돈 거기 때문에 2 파이를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초에 인제 몇 라디안 돌았느냐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하모닉 모션 같은 경우는 속도, 가속도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모닉 모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건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제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이 되는데 이걸 다시 이제 사인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인제 2 분의 파이가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한 번 더 비우면 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를 인제 이 안쪽으로 넣으면 요렇게 됩니다. 결국은 어 여기서 보시면은 x는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결국은 이 속도 같은 경우 여기 2 분의 파이가 더해지니까 x가 0일 때 인제 일종의 역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2 분의 파이 값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인제 쪼끔 늦다 더 빨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x 다트라고 하는 거는 요 x보다 그러니까 변이보다 2 분의 파이 더 빠르다라고 인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x가 인제 오메가 t일 때 그 x 다트는 이제 90 도를 더 빨리 돌아가는 거고 먼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속도는 180도 더 빨리 돌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지금 인제 여기에 파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x 요 점이 인제 요 점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인제 이런 인제 진자 운동 같은 경우 뭐 어 우리가 잘 알죠,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요 x하고 가속도 가속도는 인제 항상 보면 인제 중심을 향하게 되고요. 속도는 인제 요 각도하고 인제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 번은 이 ABCD 위치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뭐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A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일단 세타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인제 최대한 간 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최대한 간 거가 C점이 되죠. 그쵸? C점이 되고 그때 인제 속도는 멈춰 있습니다. 속도는 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속도는 최대가 되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플러스가 되죠. 그쵸? 지금 인제 이쪽 시계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요 세타는 지금 마이너스고 A는 지금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이게 인제 C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이것도 쉽죠. 그쵸? 일단은 이 세타가 지금 가장 플러스로 갔으니까 인제 A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때 속도는 0이 되고 속도는 이제 멈추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속도는 그 반대 방향으로 최대값이 나게 됩니다. 자 뭐 이거 그려지죠. 자 요거는 이제 그래서 A가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인제 B 아니면 D죠. B 아니면 D인데 지금 V가 어떻게 돼요? V가 인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인제 요 점이 되겠네요. 요 B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인제 이때는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B가 되고 요거는 이제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인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인제 요 앞에를 보면 가속도는 항상 뭐 변이에 항상 비례하고 그다음에 그게 인제 오리진을 향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제일 클 때가 요 세타가 제일 클 때. 그렇죠? 그리고 인제 부호는 서로 반대죠. 그렇죠? 부호는 반대고 결국은 이 항상 오리진이라는 게 이 가운데니까 여기를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 to 닥터는 인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x하고 인제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그다음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인제 이 포스 이제 관성력이라는 거는 이제 mx to 닷으로 인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니어 스프링이 인제 kx가 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스프링 시스템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동을 하면서 결국 그런 하모닉 모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런 진동이 거의 뭐 여러분들 보시면 공수 책에도 이게 인제 아주 중요한 예제로 실려 있듯이 진동 문제가 상당히 인제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수학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는 파트가 인제 요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오일러 이퀴션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인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부분 다 하모닉 모션이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인제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사인, 코사인을 그대로 유지하면 계산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모닉 모션은 다 결국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식이 좀 깔끔해지고요. 예, 풀이도 이제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인제 고런 것들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A고 그다음에 그 컨스턴트 앵귤러 스피드 즉 오메가. 그래서 인제 항상 여기가 오메가 t라고 하는 게 결국 얼마냐? 이게 인제 각속도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간이 t가 지나면 여기 각이 오메가 t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I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x 플러스 iy. 이게 인제 실수 파트, 이게 이제 복수로 보시면 인제 복소수 평면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쪽은 리얼, 이거는 이제 이미지너리로 이렇게 보면 x 플러스 iy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게 켤레 복소수에 해당되는 컨주게이트. 요거는 인제 여기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복수 평면에서는 이 x축의 대칭인 점이 인제 x 스타가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는 인제 이 켤레 복소수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결국 리얼 파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빼고 인제 요걸 i로 다시 나눠 줘야죠. 그쵸? 나눠 주면 이제 사인이 되면서 이게 인제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게 됩니다. 뭐 그다음에 인제 익스포넨셜 이게 뭐 이게 곱했을 때 나눴을 때 이제 파워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 연산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2 장 3 장에 이 진동에 대한 운동 방식을 풀 때 이 복소수를 가지고 이제 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주기 운동인 경우, 컴플렉스 웨이브폼인 경우 이제 이렇게, 자 이게 인제 주기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인제 모양이 단순하지는 않죠. 이제 이렇게 복잡한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요런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바이올린의 어떤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퀀시가 F고 그다음에 인제 고거에 인제 하모닉스라고 해서 인제 2 배, 3 배로 진동하는 것들이 인제 계속 있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인제 여러 가지 에 가 있죠. 요건 인제 다시 나중에 추후에 또 배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요 프리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멀티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되었던 프리 바이브레이션, 요거는 이제 인제 요 내추럴 프리퀀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고거가 인제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주파수에 대한 거동이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아주 이제 복잡한 웨이브폼이 인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어떤 페리오딕한 그런 함수들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 푸리에 시리즈. 특히 이제 3학년들은 아마 좀 기억이 좀 생생할 텐데 퓨리에 시리즈를 우리가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뭐 퓨리에 시리즈에 대해 다 리마인드를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fx를 이제 어떤 코사인과 사인의 어떤 이제 무한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공수 시간에 이제 뭐 그런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n이 뭐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뭐 10개일 때, 20개일 때, 100개일 때, 뭐 이렇게 이제 점점 키워보면 어떤 이미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 퓨리에 시리즈가 점점 비슷해지는 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A0나 AN, BN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으로 fx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인과 코사인의 오소고노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도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기가 있는 경우, 주기가 이제 우리가 2L인 경우, 뭐 2L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x 대신에 이제 2L을 넣으면은 결국은 이제 2N 파이가 돼서 이게 주기가 아, 아, 주기가 2L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L부터 L이 되고 여기가 이제 2L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간단히 어떤 변수의 취한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유도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진도 여기에서는 이제 주기가 타우인 경우, 주기가 타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주기가 여기가 2L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타우가 되는 거니까 뭐 L이 이제 2분의 타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넣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L분의 L이고 이게 마이너스 어,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L 대신에 2분의 타우를 넣으면 여기다 타우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 코사인 여기다도 여기에 이제 넣으면 L 대신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타우분의 2n 파이 x 이렇게 됐죠. 근데 이 파이 나누기 타우가 요게 지금 이제 오메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오메가 n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시간으로 x 대신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오메가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2파이 나누기 이제 타우였는데 여기 이제 그거에 이제 곱해진 거를 오메가 n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n을 곱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공식을 단순하게 이제 좀 변수만 다른 변수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소고널티라고 하는 거 저게 이제 기본이 돼서 이제 퓨리에 시리즈가 유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인 같은 경우 오메가 n과 오메가 m이 있을 때 요게 이제 다르면 여기 0이 되고 같으면 여기가 2분의 타우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이가 다르면 0이 되고 같으면 이제 2분의 타우가 되는. 뭐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같든 다르든 무조건 0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뭐 간단한 거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오소거노티를 이용을 하고 이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요게 지금 유도가 되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뭐 요거는 이제 사인과 사인은 코사인 더하기와 빼기로 인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인제 여기가 m과 n이 다르면 여기다가 인제 요게 인제 어떤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 넣으면 이건 항상 0이 되죠. 그렇죠? 2 분의 파이 2 분의 타우이기 때문에 아 결국 사인은 인제 타우가 t가 2 분의 타우일 때하고 인제 타우일 때 둘 다 인제 0 이기 때문에 뭐 결국 이게 다 0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을 때는 요 부분이 인제 0이 둘 다 0이 되니까 우리가 사인 극한값을 쓸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여기 t는 없지만 t 있고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걸로 인해서 우리가 2 분의 타가 되는 거를 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인데요. 뭐 인제 이거를 우리가 그 exponential term으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퓨리에 시리즈를 exponential 펑션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죠. 어차피 사인 코사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는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인제 2 i 오메가 t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리얼 파트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사인은 인제 여기에 인제 빼서 그다음에 또 i를 곱해야 되죠. 뭐 인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인제 원래 여기서 아 요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인제 이걸 넣고 그다음에 사인 대신에 이거 넣고 인제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2 i 오메가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 i 오메가 파트 이런 것들을 인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인제 요 부분을 인제 우리가 CN 여기를 CN으로 정의하고요. 요건 인제 CN 스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예. 그리고 인제 요게 결국은 여기가 인제 1 부터 무한대까지긴 하지만 여기가 인제 결국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인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인제 우리가 묶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이 3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C0 같은 경우는 2 분의 L 제곱 A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CN은 인제 요 부분 AN 마이너스 IBN 그다음에 CN 플러스는 인제 여기 요 부분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인제 요게 인제 C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다가 인제 마이너스 n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 인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되죠. 그래서 인제 결국은 요 CN 플러스 요게 결국은 C 마이너스 n과 인제 같아져야지 결국 요게 인제 요게 1 부터 무한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인제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인제 요게 요거랑만 같기만 하면 결국은 인제 요 CN 스타를 C 마이너스 n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제 이게 인제 1 부터 무한대까지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AN은 보면 AN은 인제 여기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N과 AN 마이너스 n과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인이기 때문에 인제 마이너스 그쵸? 요거는 인제 이분함수가 되고 인제 요건 오드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C의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인제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bn은 플러스 bn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CN 스타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CN 스타가 이렇게 앞에 정의가 됐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된 걸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었고요. 예. 요게 정의가 될 수 있었고 깔끔하게 우리가 AN, BN이 됐는데 요 CN은 결국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또 인제 좀 펑션이 간단해지면 즉 이게 인제 이븐 펑션이냐 오드 펑션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쪼끔 더 이걸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제 요건 이브 펑션 요건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요거 인제 이븐 펑션이고 여기다가 인제 오드를 곱한 거 요거가 인제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오드인 경우는 이제 코사인을 곱하는 경우 이게 인제 결국은 오드 펑션이 돼서 또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뭐 요런 것들이 인제 특성이고요.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퓨리의 스펙트럼. 예, 요거는 뭐 아마 요번 진동에서는 배우질 않는데요. 이게 웨이브 스펙트럼하고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해양파를 들은 학생도 있고 듣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웨이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웨이브의 어떤 타임 시리즈를 인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타임 시리즈, 이런 톱니 같은 타임 시리즈를 우리가 인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인제 이렇게 인제 어떤 주파수 형태로 우리가 인제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주파수 형태에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n이지만 이게 인제 n을 나타내는 게 결국 아까 오메가 n에서 그 n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 인제 주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인제 위상각에 대해서 인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뭐냐면 그 이런 이제 톱니 같은 거를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죠. 퓨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면 결국 이제 무수히 많은 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인제 그 임의항에서 인제 CN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AM, BN을 그 퓨리에 시리즈에서 AM, BN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로부터 인제 위상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앰플리튜드하고 위상에 대한 이런 주파수 X가 주파수에 대해서 인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뭐 요런 것들은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거를 인제 뒤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인제 바이브레이션 터미널러지라고 해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예, 피크 밸류라고 하는 건 인제 최대값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에버리지라고 하는 건 인제 시간에 따라 다 적분을 한 다음에 그거 에버리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xt를 0 부터 한 주기까지 더한 다음에 t로 나눠 주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뭐 DC 레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류라고 하죠. 그렇죠? 교류라는 게 이렇게 이런 인제 사인인데 이제 반쪽을 꺾어 놓은 거니까 인제 요런 봉우리, 산봉우리들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요런 것들의 인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한 요 정도가 되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민 스퀘어 밸류 이게 있습니다. 특히 인제 여기서 보면 요게 인제 이게 오히려 에버리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까는 x를 더한 게 아니라 제곱을 인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A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이 나왔고요.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인제 우리가 아 뭐 사인, 코사인 백악공식 요런 것들 이용을 하면 인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2분의 1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것들의 어떤 루트 민 스퀘어 요거의 인제 앰플리튜드 제곱이고, 요걸 루트를 씌운 거 요게 어떤 인제 바이브레이션의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 중요한 잣대. 어차피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이건 민을 취하면 이게 그냥 0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결국 진동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는 건 결국 이 진폭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진폭을 나타내기 좋은 방법이 이 바로 루트 민 스퀘어를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이건 0이 될 수가 없죠. 이 마이너스도 다 인제 플러스로 돼서 되기 때문에. 그죠? 요 사인 오메가 t도 인제 해 보면 2분의 1 A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0.707 A 이런 이 지표가 어떤 바이브레이션 어떤 세기를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시벨로 쓰죠. 그쵸? 데시벨. 데시벨은 인제 정의가 어떤 상대적인 것 값을 로그를 취합니다. 이게 인제 너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데시벨 어떤 정의는 이렇고요. 로그 10을 취하고요. 차이 어떤 P1 과 P2. 에 근데 이제 요게 인제 파워에 대한 레이셔이기 때문에 결국 인제 요 파워는 아까도 말했지만 파워라고 하는 거는 앰플리튜드 요거의 인제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x1, x2 의 제곱으로 인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진폭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인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진동들 간에 어떤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긴 하는데 근데 인제 보통 이게 소음 쪽에 많이 쓰이죠. 근데 인제 여기다 인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이제 몇 데시벨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리의 사이즈가 나오죠. 고걸 인제 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걸 절대적인 좌표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예. 그렇고요. 인제 뭐 옥타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제 음 그러니까 이제 프리퀀시가 뭐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1 에서 20이 되고 그다음에 20 에서 40 이게 2 배씩 늘어나죠. 그렇죠? 요렇게 됐을 때 고 하나씩 하나씩 그 밴드 차이를 이제 옥타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 1 보다 밴드 2가 한 옥타브 높은 거고요. 또 3이 인제 한 옥타브 높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요런 것들은 사실은 소음에서 쓰는 거여서 뭐 본 강의하고는 뭐 그렇게 관련은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뭐 책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 장은 아주 그냥 간단하고요. 2 장에서 인제 쪼끔 진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제 2장 프리 바이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하는 게 인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뭐 에너지 메소드라든지 랠리 메소드 그다음에 버처록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내추럴 프리퀀시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요. 또 마찬가지로 댐핑이 있을 때 바이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요런 댐핑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공수 시간에 좀 더 다뤘던 내용인데요. 예제가 쪼끔 더 이런 역학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바이브레이션은 인제 이 오실레토리 요게 요게 우리말로 어 이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이게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일단 요 진동은 그래서 결국은 매스하고 스프링인데 스프링은 이제 매스리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댐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매스는 보통 이제 럼프드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매스 시스템을 그릴 때 인제 박스로 이렇게 그리죠. 그쵸? 요게 인제 하나로 뭉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프링은 이제 매스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죠. 실제로는 있지만 인제 아주 작다라고 가정하죠. 이런 거 가정들이 사실 쪼끔 실제 구조물과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뒤편에 가면 실제 구조물에서 진동을 다루는 데서는 이런 인제 가정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포스하고 디플렉션 요게 인제 요게 F는 이제 KX 요게 인제 리니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스티프니스는 뭐 요거의 정의에서 뉴턴을 미터로 인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댐핑인데 특히 인제 비스커스 댐핑이라고 합니다. 예. 비스커스 댐핑. 요 댐핑에 대해서 다시 쪼끔 다룰 텐데요. 그 댐핑은 이제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CX 같다라고 인제 우리가 나타내고요. 그러면 인제 당연히 뉴턴을 인제 요게 속도 단위로 인제 나타낸 게 요 댐핑 계수의 어떤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스템 요렇게 된 거는 인제 우리가 뭐 일자의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런 요런 거를 인제 내추럴 프리퀀시를 F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몰체도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만큼 늘어났을 때 스프링이 당기는 힘이 K 델타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체 무게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지금 정적으로 평형인 상태죠. 그렇죠? 요거는 인제 그냥 요 매스를 딱 놓으면 정적인 평형 상태에서 즉 이 웨이트만큼 델타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추가적으로 x만큼 더 늘어났을 때 그때부터 인제 진동이 생기는 거고 속도,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위쪽으로 이 k 델타 플러스 x 이만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쪽으로 x만큼 이동을 했을 때 속도하고 가속도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다음에 스태틱 이퀄리bri엄을 계속 KW는 K 델타는 W, mg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인제 뉴턴 제 법칙에 의해서 mx2 닷은 즉 여기서 x2 닷에 의한 관성력 요거는 포스는 일단 W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위로 당기는 힘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해서 요 W하고 K 델타가 없어져서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인제 요 서큐러 프리퀀시는 결국은 오메가 n의 제곱은 여기서 인제 이렇게 n분의 k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예. 요거는 인제 사실상 이걸 풀어 보면 그래서 sin 오메가 t하고 b sin 오메가 nt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을 때 인제 요 오메가 n이 결국 인제 서큐러 프리퀀시 오메가 n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 모션은 앞에 배운 이제 하모닉 모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결국은 뭐다?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퀴션.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을 우리가 나타내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A하고 B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초기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초기에 x0 하고 그다음에 인제 초기의 속도 값이 주어졌을 때 x는 인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요거는 뭐 구해 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인제 이거를 미분을 하고 한번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x가 0일 땐 뭐 넣어 보면 이건 없어지고 뭐 이게 0이 되니 이게 인제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x0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인제 이거는 코사인, 이건 사인 되니까 이건 없어지고 여기서 코사인은 인제 오메가는 오메가 없어지니까 또 인제 마찬가지로 x0 되죠. 그래서 역으로 이게 인제 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내추럴 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n하고 타우하고 아까 2파이에 이를 2파이하고 역수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앞에는 인제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타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뭐 요거는 우리가 아주 잘 꼭 잘 알고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프리퀀시 내추럴 프리퀀시는 뭐 이렇게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인제 역수를 취하면 2파이 n분의 k가 되고요. 여기서 인제 요 앞에서 k 델타는 mg 요건 스태틱 평형 상태, 정적 평형 상태에서 인제 요 k분의 m 즉 여기서 k분의 m은 지금 인제 델타분의 g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타우든 fn이든 오메가 n이든 요게 인제 어떤 매스하고 스티프니스의 어떤 함수만 나타내고요. 뭐 간단한 예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스프링인데 스프링스가 인제 요 정도가 되고요. 무게가 이렇게 된다. 내추럴 프리퀀시는 인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단위를 맞추자는 거죠. 스티프니스는 인제 이걸 일단은 미터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앞에서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였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게 4분의 1 킬로그램이니까 0.25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 4헤르츠 정도가 되죠. 1 초에 4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제 요 스태티컬 디플렉션 예 정적으로 처지는 거 요거는 마찬가지로 K 델타는 mg를 이용을 해서 델타는 이제 K분의 mg로 나타내니까 뭐 계산해 보면 16mm가 쳐진다라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뭐 너무 쉬운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요런 것들이 인제 사실은 아까 말한 구조물의 진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Le를 가지고 있고요. 요 캔틸레버 빔이 인제 진동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 진동을 하겠죠. 그쵸? 위아래 진동하는데 그 내추럴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인제 x 요게 인제 우리가 말하자면 델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보이론에서 인제 이게 여기에 힘 P를 주면 이게 인제 뭐 델타는 3-2I 분의 PL의 세제곱. 요거 인제 앞에서 인제 유도한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인제 결국은 여기가 인제 결국은 요거를 요게 인제 결국 X에 해당하는 거고요. P가 인제 포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요 부분, 요 나머지 요 부분이 인제 거꾸로 넘어가면 L의 세제곱 그다음 3-2I 요게 인제 K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X는 F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 여기서 나타내면 이거는 인제 뭐 X는 FK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정의가 인제 K가 인제 L의 세제곱분의 3-2I가 되는 거죠. 결국 보시면은 이 스프링 상수에 해당하는 K 요게 인제 스티프니스 부품 강성이 인제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L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L이 짧으면, 그렇죠? L이 짧으면 굉장히 이게 스티프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L이 길면 굉장히 낭창낭창해서 플렉서블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프리퀀시를 여기서 K 정의된 K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여기다 넣으면 FN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결국 보이론과 진동론이 인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이게 회전 운동에 대한 거죠. 이게 인제 타이어 같은 거를 달아 놓고 이게 인제 이렇게 회전 진동을 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인제 스틸 라드가 인제 0.5 센티미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길이가 2 미터고, 그리고 인제 요 앵귤러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인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가 이렇게 탁 놓게 되면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인제 30.2초 동안 10번, 어떻게 보면 10번 진동하는데 우리가 계측을 하니까 30.2 초가 걸렸다라는 거죠. 이걸로부터 인제 이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요 휠의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인제 어떤 강성이나 아니면 아까 EI 뭐 이런 것들, 아까 보면 EI L의 세제곱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어 뭐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타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거는 인제 우리가 이 주파수나 주기를 이용을 해서 거꾸로 어떤 강성을 구하는 거죠. 강성을 구하는데 여기서는 회전 운동이니까 요 인제 I에 해당하는, 회전 운동에서 I에 해당하는 이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요거를 인제 구하는 게 인제 목적입니다. 자, 요거가 사실은 인제 회전 운동은 인제 여러분들 동력학 시간에 좀 배웠죠. 동력학이 아주 근데 기초 중의 기초죠. 그래서 일단은 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가 J라는 걸 로테이션 매스 오브 모멘트 이너셔라고 해서 인제 J를 쓰고, 이게 인제 사실 M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냥 병진 운동 같은 경우는 M을 쓰는데 회전 운동은 이제 J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X 대신에 세타, 투닷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로테이셔널 스티프니스 요거는 이제 K를 씁니다. K하고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은 간단하게 인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인제 사실은 저희가 그 비틀림은 뭐 재료 역할에서 뭐 스킵을 했습니다. 그건 뭐 많이 쓰진 않아서 스킵을 했는데요. 뭐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잠깐만 좀 다시 리마인드를 해 보면요. 이 비틀림에 의한 전달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타우는 G 감마라고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걸 인제 토크 T라고 해서 인제 토크로 해서 인제 화살표가 두 개인데 이거 비트는 거였죠. 비틀게 되면 여기 인제 전달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럼 전달 능력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요게 인제 사각형이 이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예. 찌그러지게 되고 요 찌그러진 각도 요게 인제 감마가 되고요. 그래서 타우는 G 감마 요거는 인제 요렇게 되고요. 그럼 요 감마가 인제 얼마냐? 감마가 인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예. 요게 인제 비틀림 변화율인데 요 파이라고 하는 게 요게 인제 결국은 여기서 보면 세타라는 게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의 길이가 L입니다. L인데 이거를 이제 L자리를 비틀어요. 그러면 전체 비틀린 각이 있죠. 그렇죠? 비틀린 각을 이제 요거를 이 L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 L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위 길이당에 이제 비틀린 각에 이제 결국은 요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로 세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로가 되기 때문에 값만은 로 세타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타우하고 t의 관계 여기가 이제 여기에 폴라 모멘트 오브 모멘트 이너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우 토크 로 요거 관계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세타하고 이제 토크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결국 이제 세타 곱하기 L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치 우리가 델타는 PL분의 2A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그냥 인장을 줬을 때 했던 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 파이에 델타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이가 되는 거고요. P에 해당하는 게 T, 그다음 L, 그다음에 GI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비틀림에 대한 어떤 강성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리지더티라고 하는데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비틀림 강도. 예. 예, 그래서 여기가 GIP가 되고 요 K는 GIP분의 L, 요게 비틀림 강성도가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토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요 식은 이제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메가 n 아까 이제 F 30.2 10번 이제 그 오스실레이션 하는데 결국 30.2가 걸렸다라고 하니까 F는 이제 요 10회를 30.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 n은 2.081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셔널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K는 이제 아까 앞에 있었죠. 여기 요거죠, 요거 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L분의 GI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스티프니스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요 라드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다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라드 같은 경우 IP는 3분의 2,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어 스티프니스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 휠에 대한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 요거는 예, 이 오메가의 n의 사실은 제곱은 이제 이게 이제 j분의 k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 식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j 세타 투도 플러스 k 세타 이렇게는 0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n의 제곱 루트 j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j를 이제 오메가 n으로부터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요 K, K는 이제 여기도 넣고요. 오메가 n이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해서 넣고 하면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거꾸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모양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진동 계측을 해서 그 타이어 어떤 물성치를 우리가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 구강 강의 자료가 예. 그 안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예, 맞아요. 오늘 좀 못 올렸네요. 예, 오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